안녕하십니까. 수원 제일탑 기술학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77의 2일차 문제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일차 시험 보시는 분들 고생 많이 하셨고, 2일차 문제는 아마 여러분들이 내용을 확인해 보면은 2일차 문제는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큰 변화가 없죠.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방식대로 타이머 10초짜리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편리한 방법으로 프로그램 하시면 되겠죠. 뭐 타이머 하나 10초짜리 쓰든 아니면 타이머 2초짜리 하나를 써서 카운트를 해서 풀이 하시든 이거는 여러분들 성향에 맞게끔 문제 풀어 나가시면 되겠죠.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니까. 그래서 1번 문제 가번 도면에 나와 있는 2일차 1번 문제는 풀이사항 없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나번 도면이죠. 실제 이제 요 도면에서는 여러분들이 좀 해석하는 게 좀 어려웠대요, 학생들이.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런 조건들을 좀 많이 줬다는 얘기예요. 실제 저도 뭐 시험장에서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봤다면은 좀 어려운 점이 있겠죠. 근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마 여러분들이 요 차트를 보면서 조건문을 보시는 게 좋아요. 한 예로 여러분들이 지금 문제를 확인했을 때에 요 값 9초라는 게 어떻게 나왔냐, 요 값 9초, 그죠? 요 9초가 어떻게 나온지를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돼요. 요 9초 값이요. 그래서 요 9초라는 값이 어떻게 출제가 됐냐, 이거를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셔야겠죠. 그죠? 요 값 9초. 그래서 요 내용을 여기서 한번 설명을 했습니다. A 값이 최대일 때 M초 점등이더라. 그러면 A 값하고 B 값을 비교하는 거예요. A 값 비교.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9니까 여기 한번 넣어볼까요? 넣어서 한번 해보면은 A 값이라는 거는 뭡니까? 9 빼기 5 빼기 9가 되겠죠. 5 빼기 9는 절대값이니까 4가 되겠죠. 4죠. 그 다음에 B값은 뭐가 됩니까? B값. B값을 풀어가면은 B값이 3번 눌렀잖아요. 그럼 5-3이 되겠죠. 5-3은 얼마야? 2가 되겠네. 2. 그러니까 실제 이 값에서 4하고 2를 비교해서 최대값 A가 최대일 때 N초라는 건 뭡니까? 여기 PBA의 누름값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PBA의 누름값이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시간이 된다는 얘기죠. 여기 N초라는 거는 이 N이 뭡니까? 요 9초를 의미하겠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PLB에 점등 시간이 없어요. A하고 B를 비교했기 때문에 A하고 B를 비교해서 A값 4가 더 크죠. 그래서 PLA가 점등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PLB가 점등됐다면 PLA는 온이 될 수가 없겠죠. 내용 확인하셨죠? 자,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은 요 내용이죠. 램프 AB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해결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확인할 게 C값이죠. C값. PLC. 자, PLC는 AB 값 중 최대값. 그러니까 실제 얘는 4초죠. 요 4초라는 건 어디 있습니까? 요 4초라는 거는 어디 있어요? 여기 있네요. 요게 4초죠. 요 값이 어디 있어요? 여기 4초. 이렇게. 그죠? 4초죠. 그래서 요 값을 여러분들이 표현해 넣으시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6초라는 거 뭐예요? 6초? 6초라는 거는 여기 I라고 돼 있네. I.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I라고 돼 있네. I. 자, I 값은 뭐예요? 2개를 더했어요. 그러니까 9하고 3 더하니까 12죠. 12에다가 6을 나눴어요. 2를 나눈 거죠. 2를 나누니까 몇이 돼요? 6이 되는 거죠. 6이. 그래서 요 값은 확인했고 요 값 확인하니까 9 더하기 3이죠. 요 값에다가 뭐를 나눠? 얘로 2로 나눴네요. 걔가 몇 초가 되는 거예요? 얘가 6초가 되는 거예요. 6초죠. 반올림해야 합니다.
만약에 요 값이 4다. 요 값이 4면 얼마가 돼요? 4면 9 더하기 13은 6.5죠. 얘가 7초가 되겠죠? 7초. 반올림해라 있으니까. 그래서 이 내용만 여러분들이 좀 확인하시면 되겠죠. 6초죠. 얘는 3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반올림 하는 걸 잘 보셔야 돼요. 반올림 하는 걸 잘 보셔야 돼요. 아시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확인되는 게 뭡니까? 마지막으로 확인되는 게 J초네요. J초라는 건 뭐야? I 6에서 5에서 몇 값도 그대로 쓸까요? R은 5라 했어요. 상수값 5라고 그랬어요. 5라고 그랬으니까 요 값은 뭡니까? 5 빼기 6이 되겠죠. 6이 되겠죠. 평균값에서 평균값이니까 평균값을 해도 됩니다. 두 개 더해서 2로 나눴으니까. 그죠? 5 빼기 6은 얼마예요? 1초. 이렇게 해서 요 값들이 어떻게 나왔는지를 확인하시는 게 좋겠죠. 맨 처음에 1초 나왔네요. 그죠? 얘를 모르겠으면은 여러분들 실제 시험 나가면은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을 다시 한번 분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실제에서 타이머가 몇 개 필요합니까? 타이머가 한번 써볼까요? 타이머 총 몇 개 필요할까요? 얘는 지웁시다. 이렇게 지우고 타이머가 총 몇 개 들어간가 한번 볼까요? 자, 여기 타이머 T 하나 들어가죠? T1 그죠? 얘도 타이머 써야겠죠? 타이머 써야죠? T2 두 개 들어가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어떤 게 더 클지 모르니까 얘는 PLC는 아까 조금 전에 A, B 값 중 큰 값이라고 그랬으니까 A가 될 수도 있고 B가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두 개에서 4개가 들어갔네요. 4개. 계산하면은 5, 6개. 총 타이머 6개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나열하셔도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 내용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 내용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셨으면은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닐 건데 실제 시험장에서는 이런 조건들이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풀 수 있는 내용은 아니죠. 요 내용이죠. 요 내용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판독을 했으면은 좀 쉽게 풀 수 있을 거고 그래서 요 내용들을 좀 한 번씩 더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요 조건들도 넣어주면 좋겠지만은 좀 바쁠 때는 빼먹어도 상관없습니다. 대신 정확하게 할 때는 요 문제 조건도 넣어줘야겠죠. 각각의 변수값들의 제한값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차트를 보고 문제를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는 따로 풀이 안 한다고 그랬어요. (2번) 문제입니다. 자, 내용 DR32H를 사용한다고 그랬죠. 파라미터 DR32H 변수명 SSA부터 할까요? SSA, SSB, SSC, PBA, PBB, PBC. 그 다음에 P20부터 들어가는 거죠. P20, A, B, C, D, E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실제 프로그램 작성하도록 해볼게요. 좀 키울게요, 크기를. 자, 요 상태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풀이를 할 거예요. 좀 줄이겠습니다. 자, 1번 문제는 별도로 안 할 거니까 2번 문제 A 모드가 비접점이죠. 그래서 F4 SSA 그 다음에 F3 SSB 요 모드 시작하는 거죠. 자, PB A의 네거티브네요. Shift F2 PBA. 자, 아까 조금 전에 설명했던 것이 9회 하면 9초가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얘는
뭐 여러분들이 카운터라든가 INCP 쓰는 것보다는 ADD를 사용해서 풀이하는 게 좋겠죠. 그러면 굳이 카운터라든가 INC 같은 경우는 일씩 증가하니까 여기다 다시 곱하기 10을 해줘야 돼요. 그러지 말고 F10 쳐서 ADD D1에다가 10을 더해서 D1에 저장을 해놔. 이게 여러분들이 편할 겁니다. 자, 이쪽에 좀 더 넘어가서 요거는 당연히 뭐예요? 여기다 써놓으셔도 돼요. 시험장에서는 뭐 바쁘니까 안 하겠죠. 이거는 PLA의 점등이죠. PLA 점등 시간이 되겠죠. 그러니까 T1에는 요 값이 들어가 있으면 돼요. 그죠? 요 값. 자, 그 다음에 내용이 뭐가 있냐면은 PBA는 0보다 크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F10 크다. 뭐야? D1이 0보다 컸을 때 한글로 안 바뀌는 영문이네요. 예. 크다. 뭐요? D1이 0보다 크다. 자, 이렇게 됐으면 PBA를 눌렀다는 거를 확인할 수 있거든요. 이 상태에서 PBB를 눌러주겠죠. 얘도 마찬가지 F10 ADD D2에다가 10을 더해서 D2에 다시 저장을 해라. 얘는 PLB의 점등 시간이 되겠죠. PLB의 점등 시간. 이렇게 써놓으셔도 돼요. 그죠? 자, 다음에 실제로 이제 연산을 해야겠죠, 여러분들이. 어떤 연산요? 요 연산을 해줘야 돼요. 어떤 연산요? 요 연산을 해줘야겠죠. 요 연산을 해줘야 돼요. 연산. 그러니까 R이 여기서는 5라고 했는데 저는 10씩 증가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R 값이 실제 시험장에서는 5라는 값을 줬지만은 저는 NL을 빼줘야 하니까 저는 10씩 했잖아요. 그러니까 50을 쓰는 게 좋겠죠. 50을 쓰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여기 잠깐 띄고 절대값 풀어줘야겠죠. 또 띄고 또 빼서 어떤 거요? F10 서브죠. 50에서 뺄 겁니다. 50에서 잠깐 띄고요. 50에서 뭐를 빼요? D1을 빼요. D1을 빼서 D11에다 저장을 할 겁니다. D11.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우리 저기 했을 때는 확인했죠. 어떤 거요? D11이 마이너스 값 나올 수 있는 거는 절대값 취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애들은 뭐 그 전에 공부했으니까. 그 다음에 또 기출에 나와 있는 문제니까요. ABS D11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죠. 똑같이 하겠죠. F10 서브 빼기죠. 어디에서? 50에서 D2를 빼서 D12에다 저장을 해라. 얘도 절대값 채워줘야겠죠. D12. 그럼 얘는 실제로 뭡니까? 요 값은 PLC예요. PLC의 점등 시간이 되겠죠. PLC의 점등 시간이 되겠죠. 얘도 마찬가지 PLC가 되겠죠. 그러니까 요 값 두 개 비교해서 D11하고 D12를 비교해서 큰 값이 C에 표현이 된다는 얘기죠. 얘도 마찬가지 PLC의 점등 시간 이렇게 쓰면 되겠죠. 지금 A, B, C 값이 표현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죠? 그 다음에 D 값은 뭐라고 그랬어요? D 값은 요 값 D1하고 D2를 더해서 2로 나눠버리면 되겠죠. 2로 나눠버리면 돼요. 그죠? 근데 얘는 쉽게 여러분들이 할 수 있습니다. 에버리지라는 평균값을 구할 수 있거든요. F10 에버리지 있어요. AVE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어디에서? D1에서 D1부터 시작하는 거죠. D1에서 어디까지? D2까지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제가 PBA하고 PBB 누른 값을 D1, D2로 설정을 했어요. 저장해서 어디에 저장해라? D11에 저장을 할게요. 어디까지? 두 개만.
그러니까 D1하고 D2를 평균값 내서 D21에 저장해라는 얘기예요. 그럼 실제 얘는 어떤 값의 결과가 되는 거죠? 얘는 실제 여러분들이 뭐 사칙연산 뭐 우리 할 수 있죠. 할 수 있는데 원래는 D1, D2 더해서 D3로 만든 다음에 D3를 다시 2로 나눈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에버리지라는 거는 더하기하고 나누기를 한꺼번에 해버렸다는 얘기예요. 실제 이 에버리지라는 거는 D1에서 D1이죠. 더하기 D2에서 그죠? 얘를 뭘로? 2로 나눈 값이죠. 실제로 우리가 사칙연산 썼으면은 애들하는 거 하나 쓰고 나누기도 써야겠죠. 그죠? 요 값입니다. 그래서 확인 하나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는 여기까지는 크게 상관이 없는데 뭐가 있냐면은 반올림을 해라고 그랬어요. 반올림. 그러니까 실제 얘가 이제 뭡니까? 평균값이죠. 평균값. 그러니까 얘는 뭐를 나타내는 거예요? D11은 D램프죠. D. 요거는 PL D의 점등 시간이 된다는 얘기죠. 왜? 이게 평균값이니까. 평균값이죠. 평균값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PL2만 하면 되겠죠. PL2는 5에서 뭐를 빼요? D21을 뺀 값이 되겠죠. 근데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이것만 하시면 안 되겠죠. 여기서 뭐가 들어가야 돼요? 반올림 해주셔야 돼요. 반올림. 그럼 반올림 어떻게 할 것이냐? 반올림. 실수로 전환해서 하셔도 되고 정수에서도 반올림이 됩니다. 이따 보여드릴 거예요. 그러면 D21이라는 값을 내가 뭘로요? 뭘로 나눌 거예요? D21이라는 값을 10으로 나눌 거예요. 10으로. 응? 자, F10 div 뭘로 나눠요? D21이 지금 평균값이죠. 요 값이에요. 그러니까 요 값이 실제로 지금 같은 경우는 90, 30이죠? 120이죠? 60이 돼요. 62. 근데 만약에 PBA를 10번을 눌렀어요. PBB를 3번 눌렀어요. 그럼 130이죠? 130을 2로 나누니까 얼마가 돼? 65가 돼요. 그럼 얘는 반올림이 돼야 한다는 얘기죠. 그죠? 일단 한번 적어 놓을게요. D11을 뭘로 나눈 거예요? 내가 10으로 나눌 거예요. 10으로 나눠서 D23에 저장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D23은 목이 되는 거죠. 목. 나머지는 뭐가 됩니까? 나머지는 D24예요. 자, D24가 0이면은 그대로 되는 거죠. 그 대신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130이 됐을 때에 나누면 65가 돼요. 자, 여기서 잠깐 볼까요? 잠깐 보고 넘어갑시다. 자, 지금은 9의 3이니까 딱 떨어지죠. 대신 D1하고 D2를 평균값 낸 게 요까지 평균값이죠. 요까지 만약에 130이라고 합시다. 밑으로 쓸까요? D21이 130이에요. 그러니까 뭐 PBA를 한 번 더 누른다든가 PBB를 한 번 더 누르게 되면은 130이 되겠죠. 그럼 얘 같은 경우는 10으로 나누니까 D23이 얼마가 돼요? 13이 되죠. 13. 나머지는 그대로 0이 된단 말이에요. 그 대신 아니죠. 13이죠. 여기 잘못됐네요. 자식들. 자, 요 값 130이면은 D21이 얼마입니까? 65가 되는 거죠. 65. 자, 65를 10으로 나눴어요. 10으로 나누면은 결과적으로 D23에는 얼마가 남아요? 6이 남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없지만은 D24가 나머지라는 건 알고 계시죠? D24에는 얼마가 저장돼요? 5가 남겠죠. 5가 남겠죠. 그럼 이때는 반올림 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요? D24 값이 0보다 컸을 때는 반올림을 해서 어디에다가 D21에다가 5를 더 더해주면 된다는 얘기죠. 그죠? 자, 해볼까요?
D24예요. F10 크다. D24가 뭐보다 0보다 크면 어떻게 라는 얘기예요? 0보다 크면은 D21에다가 5를 더해버리면 돼요. 그죠? 넓혀야겠네요. 하나 더 넓혀야겠네요. 조금 더 갑시다. 여기다 벌써 F10 ADD D21에다가 5를 더해라. 이 조건이 맞았을 때는 다시 D21에 저장하면은 요게 뭡니까? 요 부분이 반올림입니다. 반올림 결과값이 되겠죠. 그래서 반올림 했으니까 어떻게 돼요? 다시 50에서 D20을 빼야죠. 그래야만 PL2의 점등 시간이 연산이 되니까. 그렇죠? F10 서브 50이죠. 50에서 50 아니죠, 얘는 50인가요? 맞네요. 50에서 펜값 빼라. 펜값이 D21이죠. 반일반값입니다. 이걸 어디에다가 D23에다 저장해라. D23 하면 되겠네요. D25 해야겠네요. D30 합시다. D30. 그럼 D30 값이 뭐란 얘기예요? D30 값이 얘도 마찬가지 뭐를 해줘야죠? 절대값 채워줘야겠죠? D30. 요 값이 PL2의 점등 시간이 되겠죠? PL2의 점등 시간.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조건을 다 만들어냈어요. 자, 얘만 한번 시뮬레이션 한번 돌려볼게요. 실제로 되는지 안 되는지. 그 다음에 리셋 조건 하나 만들까요? 시프트폰 SSP. 그 다음에 SSC 조건도 들어가죠. 그 다음에 SSB가 꺼졌을 때죠. 그 다음에 F3 SSA가 오프되어 있고 SSB가 온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다음에 포지티브죠. 내용 보면은 네가티브네요. 네가티브에서 리셋이 되네요. SSC 이때 풀무브 돌리려고 그래요. F10 풀무브 0으로 보내라. 뭐부터? D1부터 100번까지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만 한번 돌려볼까요? 어떤 거요? 요 반올림 되는 거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점등 시간들이 전부 다 초로 변환이 되는가 확인만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도 쉽게 좀 확인이 가능하겠죠. 다른 건 안 보셔도 됩니다. 변환하는 것만 한번 보십시오. 자, SSB 온 시켰고, 그 다음 PBA 한 번, 두 번, 세 번, 아홉 번 눌렀죠? 아홉 번이니까 50에서 90 뺐으니까 44초 나왔죠. 4초 나왔고, 그 다음에 PLB 눌러야겠죠. PLB 하나 넣었어요. 그럼 여기 보세요. 90에다 100 하니까 서브에서 요 평균값 있죠. 50 나와야 안 나와요. 90에서 10을 더하니까 100이잖아요. 100을 2로 나누니까 50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 번 더 누르면 얼마예요? 한 번 누르면
한번 누르면은 9에다가 20 누르면 110이죠. 110은 55죠. 반올림하면은 6이 되겠네요. 예. A, B 한 번 더 눌렀어요. 60대요? 반올림한 거 60입니다. 예. 그죠? 90에다가 20을 더하니까 110이에요. 110은 2로 나누니까 평균값이 55예요. 55를 10으로 나눠서 나머지가 5가 되니까 나머지 5가 됐잖아요. D14가. 그래서 요 조건이 맞았을 때 D11에다가 5를 더 더한 거예요. 이게 이제 반올림 결과값이 되겠죠. 자, 확인했으니까 실제로 나머지 부분 프로그램 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요 프로그램은 다음 카페 그대로 올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타이핑하기 싫은 분들은 다음 카페 가셔서 다운받아서 실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은 자, PBC가 누를 수 있는 조건이 있죠. 여기에는 안 나와 있지만은 요 조건이 나와 있어요. 요 조건이요. R 값은 5이고 누른 횟수라든가 PBA의 누른 횟수라든가 PBB의 누른 횟수 값이 5가 돼서는 안 돼요. 즉 절대값 A하고 B 값이 0이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A하고 B 값이 같아지면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실제로 얘만 넣고 풀어도 되고 얘까지는 여러분들이 넣어줘야겠죠. 그 다음에 이 조건들은 제가 넣습니다. 이 조건들은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여기에 이렇게 지금 넣었어요. 제가 별도로 넣습니다. 그래서 얘는 뭐 크게 안 되고 요 조건을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건. 이 조건이요. 자, 이 조건이 들어가야죠. 마찬가지로 F10 D2 값도 0보다 커야죠. 그죠? 그 다음에 아까 조금 전에 50이라고 그랬죠. 50. 5라고 그랬죠. 근데 우리는 제가 10을 더 곱해버렸죠. 누른 횟수를 하는 게 아니라 초로 계산을 했기 때문에 되는 겁니다. 3 뭐요? D1 50 그다음 D2 이건 같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다음 하나 더 있죠. A하고 B가 뭡니까? A하고 B값 D10이라고 D13이 D10이네요. D10이라고 D12가 같으면 안 되죠. F10 D10이라고 D12 같지 않더라. 요거를 M10으로 잡겠습니다. M10. 그래서 M12 동작이 돼야만이 뭐를 누를 수 있다? PBC를 누를 수 있다. PBC 포지티브죠? 포지티브. 라이징 엣지가 되겠죠. Shift F1 PBC. 그래서 이때를 M11로 설정을 할게요. 3 M11. 타이머 몇 개요? 6개 쓴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요 타이머는 각각의 타이머가 된다는 얘기예요. 각각의 타이머. 각각의 타이머를 여러분들이 풀이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D1이 뭡니까? PLA의 점등 시간이라고 그랬어요. D1. D1이죠. 그래서 F10, TOM, T11. 뭐요? D1 값이 되겠죠. 요거 몇 개 쓴다고요? 여기서 쓸까요? 6개요. 둘, 셋, 넷, 다섯, 6개. F10, TOM, T12. 몇 초? D2가 되겠네요. D2. 그죠? 그 다음에, PLC에는 2개가 쓰죠. 2개.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D11이 적용될 수도 있고, D12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D11이 크면은 A에 점등되는 거고, A 값이요. D12가 크면은 D12 값이 점등된다는 얘기예요. 조건만 넣어주면 되겠죠. 자, 그럼 T13은 뭐가 된다는 얘기죠? F10, TOM, T13. T13은 D11이 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D12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T13은 D11 값이 되겠죠. 그 다음에 F10, TOM, T14. T14, D12가 되겠네요. D12. 이렇게 써놓으면 돼요. 요거 PLA입니다. 요거 PLB, 요거는 CD입니다. CD.
그 다음에 C죠. C. T13하고 T14는 PLC 값입니다. 그 다음 PLD는 뭐예요? PLD는 D21 값이 되겠죠. D21 값. 평균 값이니까. 그죠? F10, TOM, T15, D21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50에서 평균값 뺀 값이 D30이죠. F10, TOM, T16. 그래서 얘가 D30이 되겠죠. 그죠?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출력만 설정하시면 되겠죠. 출력만. 그러니까 출력은 어떤 내용을 보시고요. 요 내용을 보시고 하시면 돼요. 내용. 밑에도 마찬가지 나와 있지만은 요 내용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설정을 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실제 여러분들이 다른 데서 문제는 약간 좀 틀릴 수 있습니다. 실제 요 문제들은 학생들 보고 문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좀 틀릴 수도 있어요. 대신 내용은 거의 같습니다. 제가 지금 요 내용까지는 다 풀었죠. 요 내용까지는 다 설정을 해놨고, 그 다음에 요 내용을 여러분들이 참고하면서 문제를 풀어나가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PLA는 A하고 B 값 중 그냥 넣기만 하면 돼요. 자, 결과적으로 M11이 동작돼야만이 A도 동작되겠죠. F3, M11이 동작돼야 돼. 그 다음에 뭐예요? D10이라고 절대값이죠. D10, 요게 A 값, 요게 B 값이죠. 그러니까 D11이 크면은 F10 크다. 뭐가? D11이 D12보다 크면은 뭐가 들으면 돼요? T11 9초죠. 9초죠. 온되면은 꺼지는 거니까. 얘가 뭐예요? 얘가 온되는 조건입니다. 꺼지는 조건은요? T11 9초가 온되면은 T11 뭐가 꺼져요? A가 꺼진다는 얘기예요. F9A. 그죠? 요게 A 값이에요. A 값이요. B 값은요? B 값 그대로 복사할까요? 컨트롤 C, 컨트롤 V. 복사해도 돼요. 여기 뭘로 바뀌어요? T12가 크니까. 이제 T12라는 얘는 뭐가 돼요? T12가 되겠죠. 그래서 얘가 B값, PLP. 자, C는 두 개의 조건이 있죠. 두 개의 조건이 있어요. 그죠? 두 개의 조건이 있어요. 이 두 개 그대로 복사하셔도 됩니다. 컨트롤 C, 컨트롤 V. 얘는 C는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자, 요게 A 값, B 값이죠. A 값이 크면은 D11 했어요? T13이 동작되는 거예요. T13 F4 T13 밑에도 T13이죠. 얘는 T14죠. D12 값이니까 F4 T14 그죠? 요 값이 뭡니까? F9 C 값이 되겠죠. C 값이요. 뭐 그렇게 어려운 거는 아닙니다. 천천히 여러분들이 계산하시면은 문제 난이도 그렇죠. 어렵지 않게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D값은 뭡니까? D값은 요 평균값이죠. 평균값이죠. 컨트롤 C, 컨트롤 V 얼마요? T15 비접점. 여기 뭐요? F9 D값. 이 값은 뭡니까? 16. 복사하셔도 되겠죠.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T16. 그래서 얘는 무슨 값? 이 값. F9죠. 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설정이 다 끝난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제로 PLC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순서 제어입니다.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정해놓고 푸시면 돼요. 뭐 다른 곳에서는 적다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 등호만 바꾸면 돼요. 어려운 내용 아니니까. 아셨죠? 자, 그러면은 실제 시뮬레이션 해봐야겠죠?
자, 여러분들은 차트에 나오는 거를 좀 같이 볼까요? 우리가 차트도 같이 봐줘야 하니까요. 줄여서 차트 같이 봐줄게요. 자, 한꺼번에 다 테스트가 안 되기 때문에 SSA 한번 볼까요? SSP SSP 온되는 거 확인하셨죠? 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번 눌렀습니다. 9초, 4초. 그러니까 실제 D1 9초죠. 여기 보면은 얘가 이제 9초짜리란 얘기죠. 9초죠. 그 다음에 3회 하나, 둘, 셋. 그렇죠? 그러면은 요 조건이 다 성립을 했으니까 M12 동작이 되겠죠. PBC만 누르면 되겠죠. 그럼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게 되면은 지금은 M11 누르면은 뭐야? A가 불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B는 안 들어오죠. 요 조건이 안 맞기 때문에. 그죠? 그 다음에 얘도 4초짜리 들어오죠. T13이 4초. T13이 4초. 4초 들어오는 거 확인했죠. 4초간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T15는 60, 10.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거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요 내용이 똑같이 나왔죠. 여기서 어디에서요? 천천히 하겠습니다. 요 값이 그대로 나왔어요. 9초, 4초, 6초, 1초. 어디에서요? 요걸 봐야 하는데요. 요거 두 개 한번 비교 한번 해보실래요? 9초, 4초, 6초, 1초. 9초 나왔죠? 4초 나왔죠? 6초, 1초. 그쵸? 자, 여기다 내가 다시 쓴다면은, 이걸 다시 한번 더 표현을 한다면은, 요거는 A죠, A. A 램프를 점등시킨다는 얘기죠. A. 얘는 뭡니까? B죠, B. 얘는 B 램프입니다. B. 얘는 뭐예요? C가 되겠죠. C. 얘도 C가 되겠죠. 얘는 뭐예요? 얘는 D 램프 되겠죠. D. 얘는 E 램프 되겠죠. E. 이런 식으로. 그죠?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은 나름대로 프로그램 순서 제하는 거를 좀 잘 하셔야 돼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저는 차트를 보고 판단한 다음에 그 다음에 조건을 거기다 좀 맞추려고 하는 성향이 있어요. 자, PBC 누르면은 동작 되겠죠? 제일 먼저 꺼지죠. 그 다음에 C 꺼지겠네요. 그 다음에 D 꺼지겠네요. 그 다음에 A 꺼지겠네요. 그죠? 다 됐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하나 할겠죠. 뭐요? 리셋을 시켜줘 하거든요. 여기 꺼서 그냥 여러분들이 어떤 거요? SSC 누르면 당연히 리셋 됩니다. SSC 누르면은 당연히 리셋 돼요. SSC 누르면은 당연히 리셋 되죠. 그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는 재반복이라는 게 없죠. 재반복. 만약에 재반복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리셋을 안 시키고 당연히 뭐요? 동작이 다 완료됐으면은 M11만 종료를 시켜라. 그러니까 제어 종료라는 말하고 초기화라는 말은 틀린 겁니다. 그렇죠? SSC를 눌렀다 뗐을 때, 눌렀다 떼는 게 아니라 온에서 오프 시켰을 때 네거티브죠. 폴링 엣지에서 초기화를 시켜라. 이런 말이 있고, 아니면은 다시 PBC를 눌러서 재동작하는 게 있습니다. 재동작. 그러니까 제어 종료하고 내용은 틀린데 여기서는 제어 종료라는 값이 없죠.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한 줄 더 써야겠죠. 지금은 M11만 끊을 수 있는 게 뭐 있습니까? M11만 끊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M11만. 하나 쓸 수 있죠. 여기다가 F3 M11이 동작되고
그 다음에 다 꺼졌을 때니까 F4가 되겠죠. A도 꺼지고 B도 꺼지고. 이게 실제 여기서 제일 큰 값은 A 값이 제일 크죠. 9초. 뭐 9초가 꺼지면은 꺼져라 이거 할 수는 없어요. A가 9초 더 적을 수도 있거든요. 그 다음에 C는 뺍시다. C는 평균값이니까 무조건 A, B보다는 적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A, B 둘 중에 하나만 이렇게 넣으셔도 돼요. 그죠? C는 평균값이니까. D 하나 넣을까요? 그 다음에 E는 굳이 넣을 필요 없습니다. F4, D를 하나 넣읍시다. 이렇게 해서 모두 다 꺼지면은 이 값으로 뭐요? M13으로 잡으면 돼요. 그래서 M13으로 끄면 됩니다. M13. 그럼 제 동작 되겠죠. 자, 한번 볼게요. 요것만 한번 마무리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예제는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SSB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세 번, 한 번, 두 번, 세 번. 그죠? 그 다음에 C 눌렀어요. 왜 동작이 안 되죠? 요 값 때문에 그런 건 되는데요. 제일 전 값이 어떤 거야? 요걸 넣읍시다. T16 여기다가 하나 요걸 넣지 말고 요걸 넣읍시다. 제일 전 값이 T16이니까 얘를 엔터 T16 T16이 제일 전 값이 될 겁니다. 내용 확인할까요? 되나요? 확인했죠. 제동작만 확인한다고 그랬어요. 9초 있으면 꺼지겠죠. 됐고 다시 제동작 되죠. 자, 이렇게 해서 2일차 동작 설명 마치고 요 프로그램은 그대로 다음 카페에 올라갑니다. 영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